오늘은 파주에 있는 파주 마의 이불 입상과 해음원지에 다녀왔습니다. 3호선 988역에서 내린 후 조금 걸어 774번 버스를 타고 용미 사리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조금 버스가 오던 반대 방향으로 걸은 후 해음원지의 방문자 입구가 보입니다. 해음원지는 동문선이라는 책에 의하면 해음원은 남경과 개성간을 통행하는 관료 및 백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고려 예종 17년 1122년에 건립된 국립숙박시설이며 국왕의 행차에 대비하여 벼런도 축조되었다고 전합니다. 1240년 몽골의 침입 시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추측합니다. 해음원지의 지도입니다. 원터, 절터, 맨 위에 행궁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음원지 방문자 센터입니다. 1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쉼터 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외부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쭉 둘러다 보다 보면 해음원지 쪽으로 큰 창이 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면 그 해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물을 한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유적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밖으로 나가면 해음원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 포토존이죠. 멀리 해음원지가 보입니다. 1층으로 다시 내려오면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해음원지를 발굴하면서 발견됐던 여러 가지 유적과 해음원지에 대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 해음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안막새, 용두, 그리고 불상, 청자 접시, 칠기 접시가 발견되었고 엑스레이 상에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것은 해음원이 위치한 그 당시 길인데요. 고려시대에는 남경길이라고 불렀고 조선시대에는 의주대로라고 해서 한양에서 의주까지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이미 해음원은 소멸되었었죠. 몽골의 진입으로 고려 때 이미 소실되었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의주로 가는 길인데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조금 더 이 길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옆에는 영상실이 있습니다. 발굴한 유적을 바탕으로 해음원의 이제 상황을 상상해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아주 화려해서 굉장히 실제 이곳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해음원지는 약간 계단식으로 비탈에 위치해 있는데 이 영상은 마치 평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래픽 디자이너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픽 자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방문자 센터를 나와서 해음원지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원터 자리입니다. 밑에가 원터, 즉 일반인 숙박 공간이고 그 위에 비껴서 절터가 있고 맨 위에 행궁터가 있습니다. 원터 숙박 공간인데요. 옛 사용되었던 돌과 새로 된 돌이 잘 조화가 되어 다시 복구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옛 돌과 현재 돌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보이죠.
그리고 유적지에서 발굴된 기와 조각을 한 군데 모아 놓았습니다. 역시 옛 돌과 현대 돌이 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절터입니다. 절터가 그렇게 넓지는 않죠. 여기는 이제 행궁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사각형으로 되면서 비가 온 뒤라 물이 차여 있습니다. 뭔가 복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치 연못처럼 되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조가 있는데 회암사 같은 경우에는 수조가 하나의 돌을 파내서 만든 건데 이것은 여러 개의 돌을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음원의 난방 시설에 대한 유적이 있는데 이제 아크릴판으로 덮어놨죠.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의 난간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서 찍어 보았습니다. 아까 봤던 계단도 이런 식으로 난간이 원피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위쪽으로 뭔가 더 덮었던 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난방 유구이고요. 난방에 불을 뗐던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가 전망대 2고요. 역시 기와장이 있습니다. 행궁의 자리입니다. 행궁터입니다. 춧돌이 네모로 아주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의미하죠. 조선시대의 건축물을 보면 춧돌이 자연석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다 네모로 반듯반듯하게 다듬어진 돌이 대부분입니다. 옆에서 보면 확실히 계단식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탈진 곳에 계단식으로 축대를 쌓아 건축했죠. 전망대 1에서 내려다본 해음원지의 모습입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보는데 여기에 일부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이제 큰 길로 내려와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인도가 없어서 조금 위험합니다. 이 해음원지는 양주에 있는 회음사지를 연상시킵니다. 거기도 박물관이 잘 되어 있고 회음사지를 잘 발굴하고 회음사 대가람 복원도가 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744번 버스를 타고 파주 용미리 마예불 입상 정거장에서 내리면 바로 용암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마예불 아래에 용암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습니다. 용암사의 일주문입니다. 오늘 백중회양기도가 있는 날이라 절이 좀 복잡합니다. 일주문을 보고 갑니다. 단청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대흥봉전 앞에는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종각이 있는데 종각을 자세히 보면은 봉독사 신종과 무척 닮았습니다. 한 비천상이 있고요. 밑에 당식이나 위에 위두 그리고 용의 장식 부위가 아주 봉독산 신전과 거의 같습니다. 단청을 보고 갑니다. 대웅전 앞에는 탑 2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불국사 다보탑을 닮은 탑이 있고 왼쪽에는 석가탑을 닮은 칠청석탑이 있습니다. 왼쪽의 다보탑은 불국사의 다보탑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안에 불국사의 탑에는 사자가 1마리가 있지만 여기는 4마리가 다 있습니다.
오른쪽 탑에는 탑신에 부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단에는 사천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용암사는 현재 용암사는 1930년대에 재창건되었고 1970년대에 봉독사 신종을 본뜬 범정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애불로 올라가는 길 왼쪽에는 약사 열애불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용밀이 마의 입을 입상을 보게 됩니다. 커다란 자연석 위에 옷을 새겼고 그 다음에 돌을 얹어 얼굴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마애불은 고려 때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옆에 있는 명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명문 때문에 조선 초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애불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물론 몸통에도 그렇지만 총탄 자국이 있습니다. 얼굴이 곰보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통창 자국인 것 같습니다. 왼쪽의 부처님은 연꽃의 가지를 들고 있고요. 오른쪽 부처님은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꽃은 가지만 있고 꽃봉오리 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자연석의 큰 덩어리가 또 받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보았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대흥보전을 둘러봅니다.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사자를 탄 문수보살, 코끼리를 탄 모현보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불탱화에 사천원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후불탱화를 자세히 보면 문양들이 고려 문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양들은 이렇게 자세하지 않죠. 부처님의 그 옥깃의 문양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왼쪽에는 신중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 중간에 예적근강이 있고 아래에 위채천, 오른쪽에 범천, 왼쪽에 제석천이 있습니다. 가운데 예적 무서운 얼굴의 예적근간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위태천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범천이 있고요. 왼쪽에 제석천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문양이 굉장히 화려한 고려 문양입니다. 왼쪽에는 지장보살도가 있는데요. 두건을 쓴 지장보살과 굉장히 화려한 문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보정은 맞배 지붕으로서 바깥에도 단청이 매우 화려합니다. 또 외벽에는 심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쪽에 심오도는 조금 낡았고요. 해가 들지 않는 뒤쪽 심오도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삼성각이 있습니다. 삼성각 가는 길에 동자상과 작은 석탑이 있습니다. 삼성각 안에는 칠성도와 산신도, 독성도가 있고 작은 마의 입을 입상해 불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칠성도입니다. 가운데 치성각 열애가 있고 양쪽에 월광보살, 일광보살, 칠원성군, 칠성열애가 있고 위쪽에 삼태성과 28수가 있습니다. 28수가 그려져 있죠. 양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쪽으로 삼태성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 끝에 자미대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신도에는 백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송도가 있습니다. 삼성가게 단청도 잠시 보고 갑니다. 대웅보정과 경내를 한번 둘러보고 이제 큰 길로 내려갑니다. 일주문을 지나 큰 길로 다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